오늘 날짜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현재 시각 오후 7시 42분. 매매일지 35일차 영상 기록을 시작하겠다. 오늘 미국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현재는 TQQQ가 25.07달러의 자리를 잡고 있다. 물론 아직 풀이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장이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 내가 그어놨었던 1차 매수 시점인 23.6달러 부근에서 반등을 하고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이 가격대가 내가 위아래로 그어놨었던 이 매물대 구간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가 28달러 근처까지 상승을 한다면 부분 매도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부분 매도할 수량은 정확하게 내가 1차 매수 시점에 매수했었던 70주만 매도할 예정이다. 만일 이 분할 매도가 성공을 한다면 다시 23.6달러 부근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추가 매수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고, 그렇다고 이 23.6달러 부근까지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간다고 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TQQQ의 보유 수량 800개를 유지해가면서 계속해서 수익률을 높여가도록 하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TQQQ를 계속 보유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TQQQ가 3배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는 와중에 직전 고점 대비해서 30%까지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절반을 부분 매도할 것이다. 이렇게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 전략을 가지고 계속해서 TQQQ를 지켜볼 것이고, 이전부터 얘기한 대로 이렇게 대세 상승장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이 TQQQ의 인버스인 SQQQ의 바닥 지지선인 33.3달러가 확실하게 깨질 것이다. 작년 11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SQQQ가 바닥에서부터 횡보를 이어가면서 점차 상승을 하는 그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지만, 올해 초에 들어서는 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이 120주선에 걸리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이어가는 그림이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QQQ가 여기에서 더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이 위에 있는 120주 저항선을 돌파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며, 그런 상황이 오게 됐을 때에는 오히려 TQQQ가 20달러 부근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2차 매수 시점을 잡고 내가 가진 현금의 20%를 활용을 해서 TQQQ의 보유 수량을 추가로 늘려가도록 하겠다. 아무튼 이러한 최근의 지수의 상승의 흐름은 TQQQ하고 SOXL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TQQQ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0.48%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보다 더 큰 변동성을 가진 SOXL 같은 경우에는 1.34%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16.64달러 부근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기록한 대로 고배당을 주는 JEPI의 형제격인 JEPQ, 줄여서 JPQ를 분할 매수해가면서 JEPI 보유수량 500개만큼 JPQ의 보유수량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 말까지 보유수량을 500개로 늘려갈 작전을 짜고 있었는데, 오늘 JPQ가 1% 이상 급등을 하면서 내가 현재 매수 주문을 걸어놓은 43.16달러에 193주가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더라도 아직 이번 달 말까지는 여유 기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JPQ 보유 수량을 500주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JPQ가 현재의 흐름을 이어가서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계획은 계속해서 지켜갈 계획인데, 그렇게 계획하는 가장 큰 이유는 JPQ의 바닥권 근처의 가격대인 40달러에서 상단 가격대인 50달러 사이 구간으로 봤을 때에는 45달러 밑으로 형성되는 가격들은 충분히 수량을 늘려가는데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피와 마찬가지로 제피큐도 변동성이 낮은 상품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려봐야 40달러에서 50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횡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제피가 됐든 제피큐가 됐든 이렇게 저변동성의 고배당 상품은 언제 매수를 하더라도 크게 주가의 이득이나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며, 다만 이러한 예상이 깨졌을 경우에만 그때 상황에 봐가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제피나 제피큐보다 배당금은 적지만 성장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SCH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75에서 78달러 사이의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지부진한 그림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급격하게 하락했었던 60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하려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재 주가의 흐름으로만 봐서는 SCHD를 추가로 매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그래서 SCHD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현금을 들고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만 있는 상황이고, 그와 반대로 내가 최근에 투자를 시작한 이 3배 채권 레버리지 ETF인 TMF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해서 저점이 점점 올라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비록 보유 수량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이 TMF 200주를 계속해서 들고 갈 예정이고, 이 TMF 같은 경우에도 3배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결국 이전 고점 대비 30%까지 빠지는 상황이 되게 된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수량의 절반을 부분 매도 진행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세 상승장에서는 상승을 계속해서 길게 이어가면서 위험한 상황에서만 정해진 원칙대로 부분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내가 가진 종목들을 오늘만 놓고 본다면 다들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보유 수량을 늘리고 있는 내 입장에서 나중에 대세 상승장이 찾아오게 된다면 내가 가진 종목들이 전부 다 빨간불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한 상황이 언제 찾아올지는 알 수가 없겠으나 약 1년 넘게 장기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현재 내가 세우고 지켜가고 있는 이 계획 자체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라고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본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이렇게 기간별로 나타난 총평가 손익이다. 당장 올해 초 1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총평가 손익은 1496만 2110원으로 해서 약 26.45% 정도 플러스가 되었는데, 이걸 좀 더 길게 봐서 작년 10월부터 오늘까지로 본다고 하면 플러스 668만 9681원으로 약 15.88%가 플러스 된 상황이고, 이걸 더 길게 봐서 1년 전인 2022년 2월 15일부터 현재까지로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1441만 2257원으로 해서 총평가손익이 마이너스 31.68%까지 내려가기 때문이다. 쉽게 정리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마이너스 3천만원대까지 평가손익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약 1,5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복구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점차 손실을 복구해 가고 있는 방향이다 라고 스스로 진단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의 원칙을 계속해서 앞으로 잘 이어만 간다면 이렇게 마이너스 손실 났던 거는 계속해서 회복을 이어가고, 이 회복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양전을 하게 되면 수익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매수했었던 JPQ의 보유 수량이 50개에서 오늘 7개 추가로 매수가 체결이 돼서 현재 JPQ의 보유 수량은 57개가 된 상황이고, 이로 인한 내 계좌의 총 매입 금액은 7,743만 2,272원, 평가금액 7,116만 6,386원으로 해서 총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8.57%인 마이너스 663만 7,333원이고, 이번 달 말까지 JPQ의 보유 수량을 500개로 늘려가기 위한 현금 확보까지 다 더해서 현재 원화 추정 자산은 1억 2,032만 5,290원이다. 이렇게 마치 내가 제갈공명이라도 된 것처럼 장기간의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그때그때 주가의 흐름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이 원칙이 나의 경제적 자유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다. 오늘의 영상 끝.